한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했고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했어요. 일찍 퇴근하고 가서 노르라고 월급 얘기를 해볼 건데 뭔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초코에몽을 꼭 사드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벌써 2월이잖아요. 이제 대학교 다니거나 대학원, 특히 로스쿨 다니는 사람들은 이번 학기가 끝나고 여름 동안에 할 인턴을 한창 구할 시기인데요. 저도 로스쿨 다닐 때 인턴을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한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했고 다른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2번의 인턴 생활 동안 한국과 미국의 인턴 생활 차이, 그리고 뭔가 대형 로펌 간의 차이, 이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무 시간. 한국에서 인턴했을 때는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 칼출근에 칼퇴근. 일이 없다고 늦게 출근해도 안 되고, 일이 없다고 또 일찍 퇴근해도 안 되고, 뭐 일이 많이 있으면 야근하는 건 약간 당연시 되고, 그냥 그 시간은 꼭 회사 내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반면에 미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이제 첫날에만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오전 9시 반까지 출근하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뭐 몇 시에 오든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변호사들이 대부분 한 뭐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렇게 슬슬 와요. 그리고 한 오후 4시쯤 되면은 이제 또 슬슬 퇴근하기 시작해요. 그럼 대충 이렇게 분위기 보다가 좀 웬만한 사람들이 다 갔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일찍 퇴근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인턴이니까 되게 긴장되고 되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괜히 남들 아직 다 안 갔는데 나 혼자 가면은 눈치 보이고 이러니까 일 없고 막 저희 팀 사람들 다 갔는데도 막 6시까지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왜 자꾸 사무실에 있냐고, 일도 없는데 특히 여름인데 일찍 퇴근하고 가서 노르라고, 가서 딴 거 하라고 막 그러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근무 시간 관련해서는 되게 플렉시블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는 이제 회사에 어떤 복장으로 다녀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턴 했을 때는 인턴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다녀야 되고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메일이 그 다음에 왔는데 남자는 양복, 그리고 여자는 양복 혹은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조금 신기하고 약간 의아했던 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자는 뭐 양복 차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간결하게 왔는데 여자는 뭐 양복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옷을 입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건 가죽 소재의 옷은 안 됨, 민소매 보이면 안 됨, 발가락 보이는 신발 안 됨, 뭐 이런 식으로 몇 개가 구체적으로 이런 건 안 된다 되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도 드레스 코드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그냥 브로드하게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만 써있고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고, 특히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인턴을 했단 말이죠. 그 캘리포니아는 뭔가 다른 동부나 그런 월스트리트 분위기가 나는 그런 오피스들보다는 조금 더 레이드백 되고 사람들이 좀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를 해서 양복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냥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도 인턴 때는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없고, 저희 사무실 보면 뭐 카라티? 반팔티 정도는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 양복으로 입고 다니는 사람 전혀 없거든요. 근데 가끔 뉴욕이나 다른 사무실 때 가보면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인턴 때는 그냥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라고 하고 그게 어떤 형태의 옷인지는 그냥 개개인한테 좀 알아서 맡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인턴 생활할 때 이 드레스 코드에 관해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발가락 보이는 신발 금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그냥 웬만하면은 구두나 뭐 단화 이런 거 신고 다녀야겠다라고 해서 그 첫날 출근을 했을 때 가방에다가 구두를 싸고 전철 타고 회사로 갈 때까지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발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회사 입구 정문 앞에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가가지고 그 신발을 갈아 신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가서 다시 편한 신발로 이렇게 옆에다가 놓고 책상 밑에 이렇게 놓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슬리퍼 신고 있다가 어디 나갈 때는 구두로 갈아 신고 약간 이럴 계획으로 그렇게 싸갖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출근을 해서 사무실 들어가서 슬리퍼로 다시 갈아 신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그거를 갈아 신는 거를 깜빡을 하고 그냥 슬리퍼를 신은 채로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사무실에서 화장실까지가 거의 한 20초 걸렸나? 되게 짧은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경로에 바로 앞에 약간 비서분이 한 분 앉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복도여가지고 마주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 한 1시간쯤도 안 돼서 HR에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씨 회사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이러이러하니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거 뭐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자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인턴이고 저는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처음 가서 약간 한국 회사 생활, 사회생활 이런 거를 처음 하는 첫날인데 제가 원래 뭐 어디 학교나 뭐 어디서도 이렇게 막 혼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말 잘 듣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약간 고분고분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되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아니 내가 화장실 가면서 마주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바로 앞에 문 밖에 비서분이 한 분 앉아 계시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 일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자기도 컴퓨터 이렇게 있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뭘 신었는지 봤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구조인데 그거를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뭐 그 짧은 3분, 5분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마주친 사람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3분 동안 사무실에 잠깐 슬리퍼를 신고 나왔더니 인사팀에서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이메일이 왔다? 뭔가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엄청 조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신발을 안 갈아 신고 갔던 게 제 실수고 사회 초년생이라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더 신경을 못 쓴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난 그런 여린 마음에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까먹고 이거를 못 갈아 신는 것 뿐인데 나 구두 분명 갖고 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걸렸다는 게 뭔가 되게 속상한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 대형 로펌의 회사 분위기랑 미국 대형 로펌의 회사 분위기가 좀 되게 달랐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느낀 주관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 점 이제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회사 문화가 있었던 거는 확실히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이나 아니면 변호사님들 간의 연차에 따른 위계 질서?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 부를 때도 뭐 누구누구누구 변호사님, 뭐 누구누구누구 변호사님 약간 이렇게 부르고 진짜 친한 친구분들하고나 있을 때 뭐 막 김변, 박변 약간 이렇게 부르지 그런 거 아니고서는 약간 변호사님 이렇게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뭔가 되게 깍듯이 대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페이스타임이라고 내가 얼마나 회사에서 얼굴을 비치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회사에 오랫동안 있는다는 걸 아느냐 약간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있는 개념인데 회사에서 내가 그렇게 얼굴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내 존재감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 이외에도 얼마나 내 얼굴을 보여주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래서 한국은 희한하게 근무 시간 동안에는 되게 재밌게 보내요. 일은 조금 하고 점심시간 때 뭐 먹으러 가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뭐 디저트 먹으러 가고 사람들끼리 만나서 수다도 떨고 이러다가 그 근무 시간 6시가 지나면은 나가서 다 같이 저녁 먹고 다시 와서 야근을 해요. 근데 그거를 약간 당연시 하더라고요. 근무 시간 자체에는 많이 조금 떠들고 놀고 먹고 마시고 했으니까 일 자체는 이제 야근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내가 많이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님들은 간이 침대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냥 사무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근데 사무실 생활은 저는 이제 인턴이니까 막 야근을 자주 할 일은 없었고 이제 근무 시간에만 회사에 있으니까 사무실 생활은 한국이 확실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턴 프로그램으로 로펌에 간 사람들은 다 1년이나 2년차 변호사님들하고 한 방을 쓰게 해줬거든요. 저는 1년차 여자 변호사님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변호사님들의 원래 테이블 그 책상 같은 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이런 단위 책상 같은 거 해가지고 한 켠에다가 인턴들 자리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 1년차 변호사님이랑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제 1년차니까 아무래도 젊으시고 나이 차이도 조금 덜 나고 이러니까 조금 언니 동생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같은 방을 쓰니까 아무래도 수다도 자연스럽게 떨게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해지기가 쉬웠고 또 가끔 가다가 커피도 사주시고 저녁도 사주시고 야식하는 날이 있으면 그때도 챙겨주시고 개인적으로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감동받았던 거는 개인 사비로 그거를 또 잘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도 다 소개시켜주고 이분이 미국에서 온 누구누구 인턴님이
모임이다 하면서 많이 소개시켜주고 최대한 많이 사람들하고 인맥 쌓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약간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한국인의 정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진짜 그 변호사님 너무 귀여웠던 게 그 회사 지하에 세븐일레븐인가 CU인가 편의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때마다 거기 가서 그 초코에몽을 꼭 사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턴 하고 나서는 그거를 꼭 2개씩을 사셔가지고 저 하나 먹고 변호사님 하나 드시고 그렇게 초코에몽으로 뭔가 우정이 돈독해진 그런 경험이 좀 재밌었어요. 미국 회사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친근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5년, 6년 차에 나는 시니어 변호사 혹은 뭐 파트너들까지 일상 얘기도 가볍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친근하고 되게 다가가기 쉽고 먼저 말 걸어주고 뭐 주말에는 뭐 했냐, 뭐 이번 주말 뭐 할 거냐 이런 얘기도 그냥 소소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히 이 캘리포니아 오피스, 제가 있었던 오피스에서는 페이스타임, 아까 말한 그 페이스타임, 내가 사무실에서 얼마나 얼굴을 비추고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페이스타임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이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플렉스블 하니까 굳이 사무실에 있던 없던 상관을 안 해요. 다들 어디선가 열심히 일을 하겠지라는 걸 디폴트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개인 사무실이라 1인 1 사무실, 제가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개인 사무실을 하나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심심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한국 대비 변호사들이랑 자주 모여서 뭐 놀거나 같이 뭐 먹고 놀고 회사 밖에서 만나고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로펌에서는 보통 변호사들이 개인 사비로 뭘 사준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물론 그럴 필요는 없지만 뭔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너와 나는 그냥 직장 동료 사이다 라는 관계가 좀 확고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업무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제가 미국 로스쿨을 나오고 미국 변호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미국 로스쿨 출신이라 인턴을 한국에서 했어도 한국 법에 관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미국 법 혹은 다른 나라 법, 뭐 영어 문서 검토하고 한국 계약서 영어로 번역하고 뭐 외국 클라이언트랑 소통하는 거 뭐 이메일 작성하고 이런 걸 주로 담당을 했고 진짜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제가 도와줘서 뭔가 업무에 쓸만한 일도 하기도 했지만 인턴을 위한 과제처럼 일을 만들어서 주는 그런 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통역이 필요하거나 번역이 필요한 거 그런 거는 저희 같은 미국에서 온 인턴들한테 많이 맡겼고 외국 어떤 특정 법에 대한 리서치 그거에 대한 메모 쓰기 그런 거 약간 요약하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업무는 비슷하게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내가 도와준 걸 갖고 실제로 쓸만한 일을 많이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서 검토 같은 것도 하고 미팅 노트 같은 것도 작성을 하고 이사회 회의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들어가서 듣고 그 미팅 노트 초안 작성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과제처럼 그냥 인턴이니까 너는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일을 같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제 월급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한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랑 미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랑 그 차이가 꽤 많이 났었어요.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월급이 세전 230만 원 정도에 세후 180, 19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갔던 것 같고 보험 혜택 커버되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니까 왕복 티켓 이코노미 표로 사줬어요. 제가 한국에서 인턴을 했을 때 이제 월급이 세후 200만 원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 가서 막 신난다고 막 어디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뭐 사 먹고 뭐 누구 만나고 어디 카페 가고 막 이러니까 한 달에 한 250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자. 근데 아무튼 이제 세전 230만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은 연봉 한 3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한 2,760만 원? 그러니까 인턴들을 위한 연봉 레이트를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같이 방 쓰던 사수 변호사님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1년차 초봉이 1억 언저리인가? 그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턴들을 그거 1년차랑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턴 연봉을 따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세전 230으로 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월급이 그거보다 훨씬 많기는 했어요. 미국은 2주에 한 번씩 페이가 나왔는데 2주에 세전 4,100불
그러니까 총 한 달에 2번을 받으니까 한 달에 세금 8,200불씩 이렇게 줬거든요. 이거는 미국은 지금도 그런데 1년차 변호사 연봉이랑 똑같이 맞춰서 줘요. 인턴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년차 연봉이 16만 불, 18만 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인턴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월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이랑 비슷하게 일하는 동안 보험 커버되고, 그리고 뭐 회사 이벤트 위해서 어딘가를 내 차를 타고 간다. 회사 이벤트로 뭐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왔다. 그러면 그 마일리지만큼 얼마를 갔는지 거리를 마일로 계산해서 돈을 다시 환불을 해줬어요. 이 월급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인턴 했을 때 받았던 월급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봉은 미국이 확실히 세긴 셌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것이 이제 로스쿨 평균 등록금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한 4배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국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이 한 1,425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로스쿨 연평균 등록금이 53,000불이에요. 거의 4배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월급에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한국 대형 로펌에서 인턴했을 때와 미국 대형 로펌에서 인턴했을 때 그 제가 경험했던 차이를 알려드렸는데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